요거는 이제 제가 솔직히 이혼 사건에서 가끔 경험을 하는 부분이에요. 주로 다툼이 뭐였냐면 이런 거예요. 남편에 대한 무시 또는 이제 남편의 소득에 대한 불만. 그래서 뭐 30대, 40대, 50대 불문하고 이제 보통 50대 분들은 이런 거는 조금 덜한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애매한데 30대, 40대 여성분들 중에서 모든 여자 그렇다는 건 아니고 자기가 돈을 벌거나 이러면 오히려 이런 무시는 하진 않아요. 물론 결혼을 아예 안 할 수는 있어, 그 사람하고. 근데 소득이 안 맞는다고 생각하니까 결혼을 안 할 수는 있다. 근데 이제 계속해서 보면서 사건 진행하면서 보면서 느끼는 거는 그 해당 그 남편의 소득에 대해서 사실 만족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분명히 이제 결혼하기 전에 서로 알고 결혼을 했어도 처음에 뭐 한 월 300 이렇게 버는 남자를 보면서 이제 불만을 가지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더 이제 월급도 오르고 내 남자가 점점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결혼을 하면서 보니까 잘 늘지를 않아. 소득이 늘질 않는 거죠. 이렇게 해서 소득이 늘질 않으니까 막 생각을 하죠. 뭔가 또 내 남편에 대해서 불만은 좀 쌓여가고 있고. 삶은 또 퍽퍽하죠, 사실. 삶은 퍽퍽합니다. 왜 그러냐면 돈을 더 써야 하는데 못 쓰니까. 사실 어쩔 수 없어요. 돈을 적게 벌면은 삶은 퍽퍽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근데 자신이 돈을 이제 더 벌 생각은 하진 않는 거예요. 이런 케이스들은. 이제 남편의 소득만 불만이 있는 거죠. 딱 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조금 고민을 하게 되죠. 어떻게 해야 될까? 결혼 생활을 유지를 해야 될까? 아닌가?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결혼 생활을 유지를 한다면 이 소득에 대해서 계속 그냥 불만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이혼을 한다면은 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서 조금 소득이 나은 남자를 좀 만날 수 있다라는 조금의 기대가 있는 거죠. 조금의 기대가 있고, 이혼을 하고 나서 정리를 한 다음에 소득이 좀 더 높은 그런 남자들을 이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분들이 생깁니다. 자, 이혼을 하면 소득이 좀 더 높은 남자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간혹. 뭐 다 당연히 그런 건 아니고. 그러면 소득이 좀 더 높은 남자. 왜냐면 이게 어떤 데서 오는 불만일까요? 자기가 이제 과거에 만났던 남자 중에 소득이 높았던 남자들이 좀 있는 거죠. 주로 이런 상황이에요. 주로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게 남편을 만나기는 했는데, 뭔가 이제 계속해서 만족스럽지는 않고, 경제적으로든 뭐든. 그리고 또 주변에 당연히, 이런 거를 이제 경험하는 다른 또 주변 친구들이 있어요. 주변 여자 친구들이 있는데, 이 여자 친구들과 관련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때마다 나오는 얘기가 결국에 남편 소득이나 주로 뭐 이런 얘기죠. 너가 아까워. 결혼 잘못한 것 같아. 뭐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들린다. 그러다 보면 이제 이게 계속 쌓여가잖아요. 이런 게 쌓여가다 보면은 이 여자분 생각은 당연히 이혼 쪽으로 기울게 돼요. 그리고 요 성향은 이제 사실 30대 때 조금 강해요. 왜 그러냐? 아직은 젊으니까 재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뭐 40대 분들도 재혼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어쨌든 재혼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이혼 쪽으로 좀 고민을 하게 되고, 이때부터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이혼을 할 만한 사유를 찾기 시작해요. 만약에 사유가 없으면 불화를 유도하기도 해요. 자, 여기서 좀 중요한 게 그 불화를 유도한다는 게 주로 뭐냐면은 상대방의 영린을 건드리는 거예요. 자, 가령 이런 거예요. 뭐 상대방 남편이 있는데 남편이 유년 시절에 어머니와 관련한 트라우마가 있다. 자, 어머니와 관련한 트라우마가 있다. 이렇게 보면은 예를 들면 어머니 언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머니 언급을 하면 당연히 남편은 이제 영린이 건드려졌기 때문에 트라우마가 폭발을 하면서 엄청나게 이제 화를 내겠죠. 화를 내거나 폭력적인 행동까지 몰라도 폭언을 할 가능성이 생겨요. 이러면 이제 요거를 이제 사실 녹음을 하는 거죠. 녹음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녹음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원래 이혼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을 하고 싶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혼을 하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녹음을 하다 보면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혼을 하게 돼요. 결과적으로는 이혼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조금 문제가 이제 아이가 있을 때인데요. 아이가 있을 때는 이제 결국에 친권양육권을 이제 누가 갖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제가 했던 유사 사례에서는 아이도 그냥 남편에게 주는 경우도 있어요. 아이도 남편이 키우는 것으로. 그 대신 보통 뭘 하냐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를 합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그러고 나서 조금 이렇게 좀 편하게 남성들도 만나고 이렇게 이제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저는 사실 돌싱 특집 같은 거를 보다 보면은 사실은 제 머릿속으로 떠오르는 그 출연자별 시나리오가 있어요. 사실 그거가 있지만 명예훼손이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허위 사실일 수도 있으니까 얘기를 못 하는 것뿐이에요. 근데 왜냐면 이제 제가 봐왔던 것들이 있으니까 돌싱 특집 같은 거 보면 사실 저 사람이 왜 이혼했을까, 또는 뭐 어떤 스토리로 이혼했을까 어느 정도 좀 짐작되는 바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면 그분들한테 또 상처가 되거나 뭐가 될 수 있어서 다 조심하는 거죠. 근데 이게 실제로 그래서 남편이 양육을 하는 케이스들은 이런 케이스들이 좀 종종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혼에도 굉장히 다양한 레파토리가 있어요. 다양한데 당연히 뭐 제가 뭐 저번 주 했었죠. 저저번 주에 살인미수에 가까운 행동을 한 그런 남편도 있고, 당연히 뭐 폭력적인 성향, 그냥 원래도 폭력적이거나 굉장히 강압적, 약간의 의처증 같은 느낌으로 행동을 하시는 그런 남편분도 있고, 또 반대로 또 여성분들 중에서도 이혼이나 이런 걸 원해가지고 의도적으로 뭐 증거를 수집하고 이러면서 112에 신고도 하고 이런 분들도 있다는 거. 다 다양한 상황이 있습니다. 어쨌든 요렇게 해서 이제 아이가 있을 때 남편은 이제 키우는 것으로 하고서 양육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해서 협의 이혼이나 조정상 이혼을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면은 요렇게 해서 이혼을 하게 됐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원래 주제가 뭐였죠? 월 300을 이제 무시하던 이런 분들이 있죠.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거 하나 말씀드릴까요? 자, 월 300이던 분들이 남편분들 중에 이혼하고 나서 소득이 증가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꽤 보여, 사실 이게. 경우가 있다. 종종. 그러니까 이제 요렇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원래는 이제 저온 월급이었다가 늘어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불화 속에서 오히려 행복하지 않고 능력적으로 자신의 날개를 잘 펼치지 못하던 분들이 이혼을 하게 되면서 펼치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분들을, 제가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약간 여자분들이 남자분들 정말 이렇게 월급이 오르기를 바란다면 저는 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냐면, 남편의 기살려주기를 하는 게 좋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저는. 물론 그런다고 해서도 모든 남자가 좋아지느냐,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 그건 당연히 인간마다 다르니까,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럴 수는 없지만, 사실 상당수의 남자들이 그 기본적으로 가정에 대한 책임감이 어느 정도 존재하기 때문에 아내가 남편의 노고를 인정해주고 어느 정도 백업까지는 아니더라도 정신적으로 좀 지지를 해주면 남편이 나가가지고 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동기부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오히려 활용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여자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월급이 불만족이신 분들은 그렇게 하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런 상황이 됐고 결국에 이혼을 하고 나서 알게 되죠. 300이 벌기 힘들구나. 자, 이렇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300을 벌 수 있는 직장은 꽤 있어요. 직장은 아니더라도 뭐 예를 들면 요즘 음식점이나 이런 데서도 근무할 수 있고, 뭐 직업은 많아요. 사실 직업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요즘에는 이런 좀 힘든 일, 흔히 말하는 몸이 좀 고된 일을 하면 300을 벌 수 있습니다. 사실 벌 수 있어요. 제 주변에서도 300 준다고 하면서 막 구하려고 하는 분들 많고요. 그러니까 벌 수 있어요. 충분히 벌 수 있는데 몸이 안 따라주고 하고 싶지도 않아요, 사실. 그러면은 이제 이분들이 300이라는 게 어렵구나,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은 그 다음에 사실 찾는 게 재혼할 남자를 찾는 거예요. 또는 재혼할 남자는 아니더라도 용돈을 줄 남친을 찾아요. 보통 이렇게 돼요. 그래서 재혼할 남자를 찾거나 용돈을 줄 남친을 찾아요. 사실 생각해보세요. 한 30대 중반 후반, 40대 초반에 이렇게 했는데 막 이렇게 힘든 일 하고 싶진 않아. 그러면 어떡하지? 물론 뭐 기존에 경력이 있거나 뭐 변호사 이런 분들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 전문직 여성분들인데 그러겠어요? 당연히 아니죠. 근데 상당수의 그냥 뭐 사실 프리랜서식으로 일하시던 분들도 많고, 그런 직업군 분들 중에 좀 보여요. 이게 가끔 보여요. 가끔. 다 그런 것도 아니고요. 당연히 다 그러신 건 아니고. 제가 그래서 괜찮은 직업을 가지거나 열심히 산 여성분들 만나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저희 뭐 다음 주에 또 있을 텐데 놓치면 안 되는 여자 또 할 때 말씀드리긴 할 건데, 실제로 얘기를 하면은 그렇게 흘러가는, 인생의 스토리가 흘러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게 왜 그런지 생각해 보셨나요? 왜 그런지? 이유를 제가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왜 그러냐면 일단은 정해진 소득이 없는 직업은 사실 내가 얼마나 갈아 넣느냐 그리고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 소득이 갈라져요. 근데 막상 이게 사업을 또 해보고 하면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죠? 프리랜서로 살아남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누군가가 나한테 계속해서 일을 줘야 되고 날 이제 찾아와야 되는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쵸? 이제 쉬운 일이 아니고요.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그 여성분들이 내가 내 몸 건사하는 게 쉽지가 않구나. 그리고 특히 그런 직업군은 내가 프리랜서로 무언가 계약을 따와야 되는 건들이니까 그게 잘 안 되기 시작하면은 또 회사로 가기는 좀 힘들어요. 왜 그러냐? 내가 내 일을 하던 사람들이 회사 들어가는 거를 또 되게 힘들어합니다. 사람들, 일의 본성이. 내가 내 맘대로 일을 하다가 회사 들어가서 상사 눈치 보면서 지시받고 이러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 다음에 결론이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원래 뭐 예를 들면 회사 생활 하시던 여성분들이나 성실하게 이렇게 일하던 그런 여성분들이면 사실 돌아가겠죠. 사실 돌아가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었던 경우에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얘기를 하면 유흥 쪽에서 일을 하시던 분들 중에서 또 그쪽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 그런 일을 이제 하시던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조금 이렇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나와서 이게 나이가 들고 이제 나와서 이혼을 하고 이제 실제 돈을 벌려고 하니 쉽지 않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방향 중에서 이쪽 방향이 좀 많아지는 거죠. 그 기초생활 수급자인 여성분 사례도 제가 그냥 그 주변에서 들은 바가 있는데 기초생활 수급자 분들 중에서 지자체에서 일자리를 일하라고 이렇게 주거든요. 뭐 한부모 가정에다가 뭐 수급자다 그러면 임대주택도 좀 지급을 하고 일자리도 어느 정도 지급이 돼요. 근데 그거에서 하는데 이게 계속 항상 자기의 삶이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제 이혼하고 나서 혼자서 아이 키우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 사실 기댈 때가 이제 남자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40대쯤 되시거나 50대쯤, 50대 초반 뭐 이럴 때 되면은 비슷한 또래 남자들이 나오는 모임 같은 거를 이제 막 돌아다니면서 요거를 이제 찾아가지고 이제 남자친구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분들이 좀 있죠. 그러면 이제 그 남자친구분들 만나면은 당연히 이제 또 용돈 주는 건 어떻게 당연하게 생각하고 보통 밥은 당연히 남자가 사거든요. 그 나이 때는. 밥은 거의 당연히 남자친구가 사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놀러 가는 것도 그 비용이나 이런 거는 다 남자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내가 워낙에 안 좋은 것만 보면서 하는 직업이라 보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예, 그럴 수도 있지만요. 이제 그런 사례들도 있더라라는 거죠. 결과론적으로는 오히려 기존의 남편하고 살았으면 오히려 안정적으로 더 살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그 남자가 이제 소득을 올리는 데 있어서 존중해주고 조금 열심히 살라고 이렇게 응원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조금 더 편안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었던 여자분들의 경우에도 특히 제가 많이 보는 거는 주변 지인들의 잘못된 조언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그 주변 친구들이나 이혼한 언니들이 많은 경우가 아주 심각한데 주변에 이혼한 친구들이나 이혼한 언니들이 많은 경우에는 이혼을 너무 쉽게 하게끔 해요. 그게 어떤 심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주변에 휘둘려가지고 이혼 관련 이야기를 너무 쉽게 받아들이고 무슨 이런 전략 써라 이런 전략 써라 이러면서 양육비 더 받아내라 이런 식으로 정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내 남편이 되게 못나 보이는 거죠. 너 왜 이혼 안 해? 이런 남자랑 뭐하러 살아? 이렇게 얘기를 주변에서 하니 내 남자가 정상적으로 살고 있고 열심히 살고 있는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내 남자가 마음에 들지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 거죠. 저도 그게 불행에 빠뜨리겠다까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주변에서 얘기를 또 많이 하세요. 얘기를 많이 하시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냥 평범하게 같이 살아갈 수 있는 큰 어떤 남자한테 문제가 있었던 사안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회비혼을 하든 해가지고 이혼을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 그리고 나가서는 남자친구랑 그냥 하면서 어느 정도 밥벌이 하면서 먹고 사는 그리고 보통 이런 분들이 부모님의 덕을 보면서 사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독립을 못 하는 거예요. 아이를 데리고 친권이할권을 데리고 왔든 아니면은 무자녀 상태에서 이혼을 하셨든 다시 그 부모님 집으로 돌아가거든요. 그 부모님 집으로 돌아가서 계속해서 신세를 지면서 사는 경우들도 있고 30, 40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300을 번다, 500을 번다 이런 이제 소득에 따라서 꼭 차이가 있는 거는 아니지만 내 남자가 벌어오는 소득에 좀 불만족을 해서 300이 뭐 300만 원이든 어쨌든 이 불만족해서 이혼을 좀 선택을 했다가 나중에 좀 낭패를 겪는 경우들도 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요 다음이 그냥 뭐 재혼하자고 몇 번 시도를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간혹 있고. 재혼하자고 시도하는 경우도 간혹 있고 재혼은 아니더라도 그냥 양육비나 이런 거 좀 올려달라고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무자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거의 만날 어떤 거리가 없죠. 아이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냥 보통은 정리가 되는 경우들도 많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있죠. 보통 남자친구를 사귀는 쪽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사실은. 물론 뭐 남자친구 만나는 게 문제는 아니에요. 이혼하셨는데 뭐가 문제겠어요?
다만 그 자기가 스스로 이제 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거죠. 아, 이게 내가 내 힘으로 돈 벌어가지고 소위 말하는 내 삶을 건사하는 게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항상 말씀드리지만 20대 때부터 성실하게 무언가를 꾸준히 해온 어떤 삶으로 증명하는 여자분들이 좋은 여자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다는 거. 그런 분들을 만나시는 걸 항상 권해드리죠. 그리고 그런 여자분들은 또 반대로 좀 이상한 남자 안 만나시고 좀 좋은 남자 만나셔서 같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여성분들이 정말 이상하게도 좀 양아치 같은 남자한테 또 넘어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정말. 네, 종종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혼소송 굉장히 열심히 해드리고 있고, 형사소송도 열심히 해드리고 있으니, 주변에 홍보랑 이제 선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